지난 시간에 화성암의 분류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러한 화성암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15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화성암에 나타나는 그러한 지역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해서 한번 볼 건데 화산암 지역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제주도라든가 울릉도, 독도 이러한 섬 지역이 대부분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화산암 지역을 나타내고요. 또 강원도 철원 지역 쪽에 한탄강이라고 있어요. 그 한탄강 일대 부분이 또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제주도 그리고 한탄강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러한 한반도에 있는 화산암 지역들은 대부분 어느 시기에 많이 생성이 되었냐면요. 신생대 시기에 많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지시대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작년에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배웠었는데 특히나 신생대 즉 현세에서 조금 가까운 시기에 이러한 화산들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지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성암의 지역의 대표적인 예시는 북한산에 있는 인수봉. 여기 지금 북한산 인수봉의 그림이 있거든요. 이 봉우리가 심성암, 그 중에서도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설악산에 있는 이런 울산바위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겉보기에 되게 희게 생겼잖아요. 얘도 심성암 중에서도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심성암 지역은 화산암은 신생대에 많이 생성이 되었다면 심성암은 중생대에 많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어떤 원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사실에 불과해서 사실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산암은 우리나라의 신생대, 심성암은 중생대에 많이 생성되었구나 라는 거는 그냥 암기를 해 두세요. 여기서 무슨 전리 발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화산암 혹은 심성암 지역에서는 전리라는 것이 잘 발달을 합니다. 전리라는 지질 구조거든요. 전리란 무엇일까? 전리부터 설명을 하면요. 요거를 단층과 많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단층은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끊어져서 이동까지 하면 그걸 단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리는 뭔가 지층이 있으면 끊어지고선 이동은 없는 경우에 그걸 우리가 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모양이 마치 이런 식으로 기둥 모양일 경우에 우리가 마치 기둥처럼 생겼다 해서 기둥할 때 그 주죠. 그래서 주상전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이렇게 판의 모양으로 끊어지는 그런 전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의 모양으로 끊어졌다 해서 판의 모양이다 해서 판상전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리는 크게 주상전리와 판상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보면 제주도 요 그림 누가 봐도 약간 이렇게 기둥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 한탄강 일대도 이런 식으로 기둥처럼 생겼죠. 즉 화산암 지역에서는요 주상전리가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성암 지역으로 넘어가면요 이러한 인수봉이라든가 울산바위 같은 거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지금 요러한 돔과 같은 요러한 거를 확대해 보면 요렇게 뭔가 판처럼 쪼개진 게 보이죠. 요러한 판처럼 쪼개졌다 해서 판상전리가 발달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화산암 지역에서는 주상전리, 그리고 심성암 지역에서는 판상전리가 발달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전리에 대한 내용은 다다음 시간에 아마 지질 구조에 대해서 배우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은 할 겁니다.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하면 이렇게 화산의 경우가 분출을 하면 이 마그마가 급격하게 식죠. 급격하게 냉각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네들끼리 수축을 하면서 마치 기둥의 모양처럼 이렇게 암석이 타다다닥 되는데 그게 바로 주상전리로서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판상전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화산의 경우가 분출했을 때 지하 심부에서 굳게 된 심성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심성암이 지금 이러한 북한산 인수봉이라든가 울산바위처럼 산의 꼭대기 즉 지표 밖으로 분출이 보이게 되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암석들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 즉 지표로 올라오게 되면서 압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압력이 주변보다 감소하게 되면서 그게 마치 껍질이,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판상전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즉 주상전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급격한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판상전리는 압력이 하강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애들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그 지질 구조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배웠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고체지구라는 이 큰 대단원 1단원에서는 크게 배우는 게 세 가지다 라고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판구조론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화성암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퇴적암에 대해서 배울 거고, 네 번째는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판구조론 내용 끝났고요. 화성암 내용까지도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새롭게 퇴적암과 지질구조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프린트는 16페이지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배경이 지금 바뀌었죠. 여기가 굉장히 퇴적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퇴적 지형인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선생님의 버킷리스트 중에서도 하나인 곳인데, 아무튼 이러한 그랜드 캐니언은 오랜 시간 동안 퇴적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뒷배경에 맞추어서 이번 시간부터 퇴적암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16페이지고 위에 보면 성취구준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면 지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퇴적 구조와 그리고 퇴적의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퇴적 구조에 대한 내용, 퇴적 구조가 무엇이고 그거의 예시로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퇴적 구조가 아니라 지질 구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은 근데 그 전에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퇴적암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퇴적암이란 무엇일까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었거든요. 퇴적암은 무슨 암석이냐면 이러한 퇴적물들이 퇴적되어 있는 그 물질이 퇴적물이겠지만 아무튼 퇴적물들이 퇴적되고 걔네들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퇴적암입니다. 이러한 퇴적암은 그래서 먼저 일단은 이러한 쇄설물질, 이러한 물질들이 침식물들이 일단 퇴적이 이루어지는 퇴적작용이 일어나고요. 걔네들이 퇴적되면 이렇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작용이 퇴적작용이잖아요. 쌓인 다음에 무슨 작용을 거쳐야 되냐면 다져지고 굳어지는 작용이 일어나야지 암석이 됩니다. 이 다져지고 굳어지는 암석 작용을 우리가 속성작용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빈칸에 여기 두 번째에다가 속성작용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속성작용. 그래서 이러한 퇴적암은요, 퇴적물이 쌓인 후, 즉 퇴적작용이 일어난 이후에 퇴적암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 막 다져지고 뭔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러한 과정을 포함을 하는데요. 크게 속성작용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짐작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결작용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시멘트화 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멘트화 작용. 일단 맨 처음에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면요, 그때는 얘네들이 쌓이게 되면서 점점 아랫부분의 퇴적물들은 윗부분에 있는 애들의 무게에 의해서 점점점 치밀하게 다져지겠죠. 다져지는 이러한 작용을 다짐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요, 퇴적물 처음에는 그냥 쌓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퇴적물이 있고 이러한 알갱이들, 그러니까 뭔가 암석의 조각이라든가 이러한 광물의 조각들, 이러한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물 입자들의 알갱이들이 있고 그 사이를 우리가 공극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에 공극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극들이 굉장히 큰 상태였죠.
그런데 얘네들이 점차 이러한 쌓이고 하다 보면 그 무게에 의해서 다짐작용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그 사이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짐작용에 의해서 태적물 사이의 공극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만큼이나 공극이 있었는데, 지금 색칠한 만큼이나 있었는데 얘가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극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감소. 그리고 공극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서, 즉 공극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면서 퇴적물의 밀도는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다짐작용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러한 퇴적물 속에는 뭐 이러한 수분이라든가 혹은 지하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애들이 녹아 있었던 요러한 교결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요러한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입자 사이로 침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침전 화학 시간에 혹시 배웠나요? 지금 뭔가 이렇게 수용학 상태였다가 걔가 이렇게 침전이 되면서 퇴적물 알갱이들을 단단하게 굳게 하는 이러한 작용이 교결작용입니다. 이런 교결작용을 시멘트화 작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 벽돌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벽돌을 이렇게 쌓을 때 그냥 뭐 시멘트 없이 막 쌓으면 쉽게 무너지고 단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벽돌들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놓으면 자기네들끼리 그 결속력이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작용이 교결작용이라는 거예요. 알갱이와 이러한 퇴적물 입자들 사이에 이러한 교결물질이라는 애들이 마치 시멘트와 같이 작용을 하면서 단단하게 붙고 걔네들이 침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작용이 교결작용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생겼던 침전물들 사이에 완전히 교결물질들이 이렇게 다 차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속성작용을 거치면서요, 공극의 부피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겠고요. 당연히. 왜냐면 교결물질들에 의해서 얘네들은 채워지고 얘네들은 다짐작용에 의해서 그 크기가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밀도는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교결물질이 뭔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석회질이라든가 혹은 규질 혹은 산화철 이런 애들이 교결물질이 된다. 그냥 한마디로 단단하게 달라붙게 하는 물질을 다 총합쳐서 교결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퇴적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새롭게 배운 이러한 속성작용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있구나, 그리고 각각의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공극이라든가 밀도는 변화하는지까지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퇴적암의 종류입니다. 퇴적암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생성 과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쇠설성 퇴적암, 두 번째는 화학적 퇴적암, 세 번째는 여기 지금 잘못 나왔죠? 세 번째는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쇠설성 퇴적암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쇠설성 퇴적암은요, 쇠설이라는 말을 아마 선생님이 수업 때 딱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 바로 화산쇠설물 얘기를 했을 때 쇠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쇠설이라는 말 뜻 자체가 뭔가 부서지고 요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거를 쇠설이라고 하는데, 쇠설성 퇴적암은 암석이 풍화라든가 혹은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입자라든가 이러한 입자들이 쌓이거나 혹은 화산 분출물, 이 화산 분출물은 화산 쇠설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산 쇠설물 요런 애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면 그거를 우리가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풍화와 침식을 받았다라고 했었는데요. 침식의 경우에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적의 경우와 약간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퇴적의 경우에는 이러한 퇴적 물질들이 쌓이는 게 퇴적이고, 침식은 반대로 깎여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풍화는 오른쪽에 스님이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이러한 지표 부근의 암석의 경우가 작은 조각들로 쪼개지거나 혹은 암석 내에 있는 광물들이 물이라든가 공기와 접촉하여 성분이 변하고 분해되는 현상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즉 정리를 하면요, 풍화는 일단 첫 번째 광물들이 쪼개지는 현상을 포함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물리적 풍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암석들이 컸다가 요거가 작아지는 요러한 쪼개져가 작아지는 요러한 것이 물리적 풍화고요. 두 번째는 암석 내에 있는 광물이 이런 물이라든가 혹은 공기와 같은 것과 접촉을 해서 성분이 변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화학적 풍화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화학적 풍화의 예시가 뭐냐면요. 대리암을 가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건축물 혹은 뭔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구조물 같은 것들이 점점점 산성비에 의해서 그것이 훼손되는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그래서 물이라든가 혹은 산화되어서 뭔가 변화하거나 이렇게 공기와 접촉을 해서 성분이 변하고 분해되는 현상이 화학적 풍화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에 의해서 입자라든가 생긴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쇠설성 퇴적암에는 총 우리가 크게 알아둬야 할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갈 혹은 모래, 점토 이러한 애들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자갈이라는 애들은요. 입자가 큰 애들을 우리가 자갈이라고 부르고요. 그거보다 작으면 모래, 그거보다 더 작으면 점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갈까지도, 즉 입자가 큰 애들까지도 퇴적되어 있는 애를 여감, 자갈 역자를 써서 여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갈 정도 크기는 없고 모래가 대부분 많이 뭉쳐서 쌓여져 있는 그런 암석을 모래 사자를 써서 사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점토 같은 애들로 이루어진 애들을 이암 혹은 쉐일이 이러한 점토가 대부분 퇴적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화산재가 굳어져서 쌓여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응회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자갈, 모래, 점토 얘네들이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크기의 그 수치가 있어요.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있으면요. 얘 반경의 경우가 몇 밀리미터 정도냐를 가지고선 자갈, 모래, 점토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갈의 경우에는요. 거기다가 꼭 적어두세요. 2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우리가 자갈이라고 부릅니다. 모래는요. 2mm부터 그리고 16분의 1mm 이 사이에 있는 것을 모래라고 부르고요. 점토의 경우에는 16mm보다 작은 경우, 이하인 경우 우리가 점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점토 정도 수준이 되면요. 우리 눈에 그 알갱이 크기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외우기보다는 모래만 하나하나 알아두면 이 사이값을 얘는 자갈은 모래보다 크고 점토는 모래보다 작으니까 요 모래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16mm에서 2mm 사이의 크기를 가지면 우리가 그거를 모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모래들이 대부분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게 사암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조금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암과 셰일의 구분입니다. 이암 그리고 셰일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점토가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것은 공통적인데 이암의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지점토를 가지고서 막 그 점토를 가지고서 그냥 뭐 층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암석이 이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셰일의 경우에는 반면에 점토의 경우가 이렇게 층리를 발달시키면서 쌓인 것을 우리가 셰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암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층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셰일의 경우에는 층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에 있는 그 암석의 사진들을 한번 봅시다. 일단 요게 무슨 암석일 것 같나요?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큰 요러한 자갈들이 막 들어가 있죠. 박혀 있죠. 요거는 여감입니다. 여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사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핏 보기에도 약간의 그런 입자의 크기들이 보이지만 대부분 모래로 그렇게까지 여감만큼 큰 알갱이들은 없는 게 보이죠. 요거는 바로 이암입니다. 이암. 지금 뭔가 어떠한 층리 없이 굉장히 고와 보이는 입자로 하나로 단단하게 이렇게 뭉친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요거는 바로 쉐일입니다. 지금 그림상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약간의 이러한 층리 같은 것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응회암, 즉 화산재들이 뭉쳐져서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화학적 퇴적암은 말 그대로 화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이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던 석회물질 혹은 규질, 산화철 혹은 염분물질 이러한 수용액 상태 그냥 이러한 수용액에 녹아있는 이러한 물질들이요 침전을 하거나 혹은 물이 증발하는 이러한 침전이라든가 증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암석이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은 탄산칼슘의 경우가 침전해서 만들어지면요. 바로 그 암석은 석회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은 CaCO3인 거는 알고 있죠. 탄산칼슘이니까. 규질, 즉 규소 같은 애들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규질 애들이 침전해서 만들어진 화학적 퇴적암은요. 처트라고 부릅니다. 처트. 조금 여러분들 용어가 익숙치 않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적응이 될 겁니다. 다음 염화나트륨 즉 NaCl이 증발해서 대부분 염화나트륨의 경우에 증발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증발을 해서 암염의 경우에는 대부분 염화나트륨이 증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석회암 처트 그리고 암염의 사진도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석회암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게 처트입니다. 그다음에 암염의 경우에는 마치 약간 소금 같은 느낌으로 생겼죠. 요게 암염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유기적 퇴적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유기적 퇴적암은 이름에서도부터 유기적이라고 적혀 있죠. 즉 동식물, 동물이나 식물의 이런 유해, 죽은 그 흔적 혹은 골격, 즉 뼈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퇴적암이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요공충이라든가 여러분들 유공충이라고 들어봤나요? 유공충, 요러한 즉 뭔가 구멍이 있는 벌레다 해서 유공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공충 같은 애들이 쌓여가지고 죽어가지고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질이라는 석회질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죽어가지고 쌓이면 그거는 당연히 석회질 물질이니까 석회암이 되고요. 그리고 규질 생물체들이 쌓여서 죽으면요 처트가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석회암과 처트는 유기적 퇴적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학적 퇴적암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물체들이 많이 대량으로 쌓여가지고 그게 퇴적암이 되면요. 석탄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석탄 그림을 놨었거든요. 이 석탄과 관련해서는 고생대에 특히나 석탄이 굉장히 많이 퇴적됐던 시기가 있어요. 그걸 뭐 석탄기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유기적 퇴적암에는 석회암, 그리고 처트, 그리고 석탄이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16쪽 오른쪽에 있는 날개 부분에 퇴적물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거기에 뭔가 길게 적혀 있어요. 지표에 있는 암석이 풍화나 침식작용을 받아 생긴 쇄설물, 혹은 호수나 바다에 녹아있는 물질, 혹은 생물의 유해 등이 물이라든가 빙하, 바람 등과 함께 운반되어 쌓여진 물질을 모두 다 포함해서 퇴적물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지금까지 퇴적물의 종류를 다 담으려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퇴적 구조 그리고 그거에 따른 퇴적 환경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과 마찬가지로 프린트하고 교과서 챙겨서 꼭 제 시간에 들어와서 출석 체크하고 강의 듣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